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적폐청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안함을 이야기할 아직까지 공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천안함 논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북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정부의 발표를 믿는 정도까지 가겠지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천안함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어떤 시기에 맞춰서 떠오른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김영철 전 부장을 이번 대표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신감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죠. 예. 왜냐하면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 북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조사하자 등의 여러 차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자 간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공식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판문점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공화국 어뢰가 그 밑에서 폭발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뢰를 특수강을 쓴다. 우리의 어뢰를 10편을 보내줄 테니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아까 그 푸른나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북한 대사관에서 그쪽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해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로 보이는 그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북한에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돈 봉투를 이제 내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것까지도 다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매체에서만 간략하게 소개가 됐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은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얘기가 아니 북한이 안 했다면 자신들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어허.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그냥 자기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김영철 선 전 부장이 와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덥석 물었죠. 막 그냥 지금 반대를 하고 아예 한국은 뭐 심지어 사살을 뭐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천안함 문제를 던져주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냥 이빨 빠질 줄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사죄를 하든 사과를 하든 어느 쪽이든 그것을 결론 내리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생태 같은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한 방에 앗아간 사건이고 살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주장한 것처럼 해난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사고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의적으로 무기를 써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망케 했다면 그건 거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지금 현 정부로서는 사과를 하든 사과를 받든 사죄를 하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받든 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그 다음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던져온 데에는 상당히 현 정부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북한의 폭침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하는 어떤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영철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 정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거로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 재조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천안함을 진짜로 폭침시켰다면 역시 우리들 입장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대화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 폭발이 있었든 없었든 어떻든 46명을 사망케 한 행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주장한 것이 그대로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46명이 사망할 만한 그 대형 사고에 경계를 실패해서, 경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계에 실패해서 46명을 사망케 했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라인에 있는 장교나 함장이나 또는 사령부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게 군대잖아요. 그죠? 우리 동해안에서 노크 기순 사건 그 유명한. 그렇죠. 건너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담을 넘고 철책을 넘고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사까지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한테 가서 북에서 왔수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무튼 다친 사람 없고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한 사람 기순을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줄줄이 전부 뭐 옷 벗고 그냥 9명인가? 그죠? 징계를 받았죠? 예. 어떻게 46명이 사망케 하는 이런 경계를 실패한 이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고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것부터 설명해보라는 예. 국민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볼상식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 포상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국민들이 코웃음치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 그 결론마저도 지금 우리가 오리무중에 있다는 거는 예. 참 큰 현실이고요. 이번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정부의 발표나 전 정부의 분석 내용을 뭐 존중하는 것도 그럴 것 같으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 지금 수사를 합니까?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 다시 수사를 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 주장했던 걸 다 받아들여야지 지금 왜 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방 라인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또 군과 관련된 군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서 어떤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국방 라인이나 이런 분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년간 재판을 받아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옛날 박정희 시절 쿠데타도 해서 정권 잡은 박정희 시절부터 해서 몇몇이 흘러내려온 주요 이 맥이 너무 보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그런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군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절대로 보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 현재 시점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정보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군사 전문가라고는 진보 진영인 안에 속해 있다기보다도 그나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라 하더라도 그런 군사 전문가도 굉장히 정보력이 취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 실체적으로 이 사건이 조작되었는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군 내에 조작한 당사자가 있고 사실을 아는 당사자가 있고 또 친구하는 당사자가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보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이 과연 그거의 증거인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분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말 못한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이 얼마나 정보력도 없으면 얼마나 분석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온 지난 한 7, 8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 예. 국방부도 그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어떤 장관 한 사람 바뀌었던 것 외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예. 있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지하게 다시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종의 그것도 적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정도로 지금 아젠다를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의 송영무 국방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국방장관 위치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국방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사고, 이 발생했던 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그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위치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루트나 또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 또 그분이 후보 시대 때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대선 직전에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백령도까지 갔다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그저 송영무 현 장관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 관련 특보 위치이셨겠죠. 예.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백령도로 갔다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폭발인 것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한 옵션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문신의 폭을 좁혀놓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민주당 내에 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참모들조차도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위에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밑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노련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전면에 막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같은 보통의 그 SNS라든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이슈가 올라와서 서서히 논쟁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정부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죠. 북한과의 어떤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 간의 관계, 북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이 문제에 접근해가는 과정에 북한과 미국 대화가 가능한 부분인가, 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조급한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시간의 문제가 있거든.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임기가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의 문제에서 미국이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에서는 적어도 천안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큰 자신감을, 이번에 이제 뭐 김영철 대표단장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봤을 때도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인데, 예. 만약에 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진실이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폭심도 없었고, 그리고 해난 사고였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하고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화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논의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하게, 지금처럼 어정쩡한 것이 아닌 확고하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국방부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정황,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확고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있고 핵 문제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단장을 해서 이번에 방남하게 되는 이 배경에는 그러한 것에 골문 것들을 다 터뜨려버리자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한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든 또 우리 국민들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 예. 면밀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정도로 지금 아젠다를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의 송영무 국방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국방장관 위치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국방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사고, 이 발생했던 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그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위치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루트나 또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 또 그분이 후보 시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대선 직전에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백령도까지 갔다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그저 송영무 현 장관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 관련 특보 위치셨겠죠. 예.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백령도로 갔다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폭발인 것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옵션에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러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문신의 폭을 좁혀놓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 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참모들조차도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위에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밑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노련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전면에 막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같은 보통의 그 SNS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이슈가 올라와서 서서히 논쟁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정부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죠. 북한과의 어떤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 간의 관계, 북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이 문제에 접근해가는 과정에 북한과 미국 대화가 가능한 부분인가, 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조급한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시간의 문제가 있거든 다루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얘기가 아니 북한이 안 했다면 자신들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아하.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그냥 자기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김영철 선전부장이 와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덥석 물었죠. 막 그냥 지금 반대를 하고 아예 한국은 뭐 심지어 사살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천안함 문제를 던져주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냥 이빨 빠질 줄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사죄를 하든 사과를 하든 어느 쪽이든 그것을 결론 내리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생태 같은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한 방에 앗아간 사건이고 살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주장한 것처럼 해난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사고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의적으로 무기를 써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망케 했다면 그건 거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지금 현 정부로서는 사과를 하든 사과를 받든 사죄를 하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든 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그 다음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던져온 데에는 상당히 현 정부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북한의 폭침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지만 근데 그에 대해서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하는 어떤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영철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 정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거로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 재조사를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적폐청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안함을 이야기할 아직까지 공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천안함 논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북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정부의 발표를 믿는 정도까지 가겠지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천안함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어떤 시기에 맞춰서 떠오른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김영철 전 부장을 이번 대표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신감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죠. 예. 왜냐하면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 북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조사하자 등의 여러 차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자 간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공식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판문점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공화국 어뢰가 그 밑에서 폭발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뢰를 특수강을 쓴다. 우리의 어뢰를 10편을 보내줄 테니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아까 그 토론나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북한 대사관에서 그쪽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해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로 보이는 그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북한에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돈봉투를 이제 내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돈봉투를 준 것까지도 다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매체에서만 간략하게 소개가 됐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 그 당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 주장했던 걸 다 받아들여야지 지금 왜 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방 라인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또 군과 관련된 군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서 어떤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국방 라인이나 이런 분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년간 재판을 받아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옛날 박정희 시절 쿠데타도 해서 정권 잡은 박정희 시절부터 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주요 이 맥이 너무 보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그런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군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절대로 보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 현재 시점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정보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군사 전문가라고는 진보 진영인 안에 속해 있다기보다도 그나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라 하더라도 그런 군사 전문가도 굉장히 정보력이 취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 실체적으로 이 사건이 조작되었는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군 내에 조작한 당사자가 있고 사실을 아는 당사자가 있고 또 침묵하는 당사자가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보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이 과연 그거의 증거인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분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말 못한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이 얼마나 정보력도 없으면 얼마나 분석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온 지난 한 7, 8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 예. 국방부도 그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어떤 장관 한 사람 바뀌었던 것 외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예. 있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지하게 다시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정이 그것도 적폐잖아요. 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천안함을 진짜로 폭침시켰다면 역시 우리들 입장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예. 대화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 폭발이 있었든 없었든 어떻든 46명을 사망케 한 행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주장한 것이 그대로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46명이 사망할 만한 그 대형 사고의 경계를 실패해서, 경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계에 실패해서 46명을 사망케 했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라인에 있는 장교나 함장이나 또는 사령부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게 군대잖아요. 음. 그죠? 우리 동해안에서 노크 기순 사건 그 유명한 그렇죠. 건너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담을 넘고 철책을 넘고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사까지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한테 가서 북에서 왔수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무튼 다친 사람 없고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한 사람 기순을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줄줄이 전부 뭐 옷 벗고 그냥 9명인가 그죠? 징계를 받았죠. 예. 어떻게 46명이 사망케 하는 이런 경계를 실패한 이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고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것부터 설명해보라는 예. 국민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볼상식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 포상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국민들이 코웃음 치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 그 결론마저도 지금 우리가 오리무중에 있다는 거는 예. 참 큰 현실이고요. 이번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정부의 발표나 전 정부의 분석 내용을 뭐 존중하는 것도 그럴 것 같으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 지금 수사를 합니까?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 다시 수사를 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